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윤입니다. 오늘은요, NFT 특집으로 또 한 번 준비를 했습니다. 거래소 얘기부터 이 NFT 게임과 음악 NFT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게임 NFT 관련된 얘기입니다. 진가에서 올해 첫 NFT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그 팜빌과 CSR 레이싱으로 유명한 진가가 올해 NFT 기반 게임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진가는 30년 경력의 이제 베테랑인 매트 울프를 블록체인 게임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현재 그 팀에서는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향후 한 100명 가까이로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블록체인 게임에 그만큼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포션을 좀 가중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NFT 시장과 블록체인 P2E를 이제 게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좀 단종된 소셜 게임이 마피아 전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이 예전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게임이 이제 조만간 블록체인 게임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유저가 큰 저항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즉 예전에 유행했던 게임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옷을 입고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피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블록체인 상으로 구현이 된다면 우리가 거부감이나 이질감, 저항감 없이 쉽게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하필 블록체인에서 꼭 다시 재현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NFT라는 것의 이제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NFT를 사전에 판매함으로써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게임처럼 된다고 한다면 대형 게임 개발사가 아니라면 게임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반드시 이제 투자를 받아야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에 이제 투자자들의 입김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개발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만들기 힘들고 또 투자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NFT를 사전에 판매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서 이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이 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에서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자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둘 중에 누구한테 좀 이득인지 좀 계산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유저 입장에서도 이 NFT 게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게임하는 동안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저 입장에서 이득이긴 한데, 그 처음에 NFT 아바타의 가격이 얼마에 측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이상의 아바타를 사야지만 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게임을 즐겼던 유저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요즘 NFT를 안 사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대신에 NFT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창출하지만 난 단순히 게임만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NFT가 없는 아바타를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형식으로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가고 있는 게 현재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NFT를 소유해야지만 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었나 봐요. 네, 현재 EA나 유비소프트 내부에서 개발자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어떤 수익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발자의 창의성을 좀 제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의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개발자가 어디에 NFT를 쓸 수 있다, 아니다라는 옵션을 좀 많은 재량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단순히 처음에는 게임 NFT가 출시된다 이런 기사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많은 게임들이 이 블록체인 NFT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이제 재밌는지, 게임이 재밌어야지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게임을 하면 반드시 돈을 번다라고 해서 거의 노가다를 하는, 막리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게임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대형 개발사나 기존에 인기 있던 게임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넘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재미를 함께, 수익과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미와 수익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지만 이 게임 NFT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첫 번째 기사였고요. 두 번째 기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래소의 점유율을 보면 오픈시가 압도적인데요.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었던 두 가지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픈시의 거래 금액이 한 7일 평균 1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 달에 한 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요. 단 13억 달러면은 얼추 50억 달러와 균형을 맞추는 것 같지만 듀 어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활성 사용자는 30%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NFT 마켓플레이스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볼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그런 데서 이제 활성 사용자 수가 30%가 급감을 했다는 게 우리가 이제 NFT 시장이 좀 죽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소한데.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시장의 후퇴가 임박했느냐로 볼 수 있는데 2월 달에 그 암호화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로 이제 향해 가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기존에 암호화폐에서 거래하던 사람이 암호화폐 이제 돈이 안 되니까 NFT 시장으로 와서 NFT 판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다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본업을 찾아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체제가 나온 거죠. 룩스레어라는 거래소가 나왔는데요. 이 룩스레어라는 거래소가 7일 동안에 한 34억 9천만 달러, 아까 오픈시가 13억 달러였잖아요. 그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금액의 거래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단 약간 자전거래의 의심을 좀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활성 사용자가 한 3% 정도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오픈시의 활성 주소 수가, 활성 사용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점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NFT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암호화폐 시장, 이제 코인 거래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신흥 강자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룩스레어 물론 이 자전거래 의혹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있겠죠? 네, 룩스레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프로젝트의 메인 사이트를 넣으면 어떤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룩스레어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오픈시와 룩스레어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오픈시에서 이 활성 사용자가 줄었지만 좀 특이한 즉 거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이프라임이라고 얘네 헤이비스트가 리빌이 되면서 헤이프라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총 매출이 1,360만 달러를 이제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주키나 클론X의 매출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단 공개 전에 평균 가격이 9.172더였는데요. 리빌 이후에 4이더로 이렇게 엄청 떨어졌습니다. 반토막도 더 났죠. 단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전체 8,200마리 중에 6,000명 이상의 보유자를 가지고 있다. 즉,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라프루라는 프로젝트인데요. 2월 4일 출시 이후에 사이더 근처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555개 중에 한 4,000명 이상의 보유자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이더에서 리빌이 돼서 이제 바닷가가 3.182도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이제 클론X인데요. 그 아티팩트라는 스튜디오가 클론X와 스페이스팟 보유자에게 한 개 NFT를 에어드롭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MNLTH라는 그 NFT인데요. 그 겉에 상자에 나이키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아티팩트는 나이키에 의해서 올해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에어드랍한 요 NFT 가격이 5위더에 현재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키는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감소가 돼서 하루 평균 판매 수가 66%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NFT 프로젝트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4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헤이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이더 가량에서 4이더까지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카라프루는 지금 오늘 현재 리빌이 됐고, 또 클론X 에어드롭 이벤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키의 지금 현재 가격 상황 좋지 않다는 점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리빌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차라리 리빌 전에 파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3D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리빌 전에 파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근데 2D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키 같은 경우에는 리빌 이후에 가격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리빌 전에는 2더 정도였다가 리빌 이후에 12더가 넘는 가격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리빌을 보편적으로 리빌 이후에 어느 정도 견디겠다라는 것은 2D가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3D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NFT 거래라고 해서 다 성공적인 건 아니겠죠. 리빌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은데, 일단 2D와 3D의 차이점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3D에서 가격 하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3D 쪽에 좀 더 기대를 많이 걸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3D는 이제 리빌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한 그런 퀄리티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오히려 2D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좋다면 또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헤이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광고 영상이나 기존에 나왔던 스니픽은 상당히 멋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거의 뭐 바닥 쪽에 있는 레어리티가 낮은 쪽에 있는 것들은 뭐 아줌마가 쓰는 이제 창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유저들을 실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빌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파트너십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잠자코 있고 아무런 파트너십도 발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번째 기사까지 살펴봤고요. 3번째 기사는 이제는 음악 파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음악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시가총액이 26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창의성이 메타버스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음악도 하나의 눈여겨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플러프 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1년 8월에 오픈한 NFT인데 3D 토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시에 보시면 플러프 월드라고 치시면 3D 토끼 형상의 아바타가 나오는데 현재 이제 바닥 가격이 5위더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아바타 토끼로 구성된 요 플러프 월드 메타버스는 그 눌러보시면 토끼 각각에 대해서 이제 누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재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운드 트랙이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재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면에 나가고 있었지만 토끼의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재밌는 사운드들이 재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아무래도 대표적인 NFT 음악 파트의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플러프 월드가 다른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어떤 뭐 땅굴, 토끼니까 땅굴 같은 데가 이제 걔들의 이제 메타버스인데 그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주변 기능이라는 걸 켜놓으면은 제 주변에 다른 토끼가 지나가면 그쪽의 음악을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듣는 그런 기능을 좀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리와 배경을 합쳐서 이 사운드가 그냥 사운드가 아니라 어떤 그림과 연계된 그런 사운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플러프월드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떤 메타버스 NFT 음악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디지털 웨어러블이라는 게 현재 뜨고 있는데요. 그 웨어러블 뮤직 NFT입니다. 디매테리얼라이즈드에서 최근에 Defend the Metaverse, 즉 메타버스를 방어하라라는 그런 NFT가 출시됐는데 그것도 이제 아바타가 어떤 티셔츠나 선글라스 그리고 이제 어떤 어깨판을 지니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15초 정도의 이제 사운드 클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창작자는 데프론세가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패션과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패션과 음악의 연계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NFT 시장에서 패션은 패션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각자의 영역을 좀 키워왔는데 이제는 융합 시대로 좀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좀 음악계에서도 NFT 산업이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린 어디오스라는 그런 NFT가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타워와 그 포탈스 메타버스와 연계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싸이월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내 방에 어떤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어디오스 API를 통해서 이 포털스 메타버스 안에 방에 이 음악을 계속해서 스트리밍을 틀어놓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창의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하던 것들이 이제 글로벌로 좀 퍼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제 샌드박스가 워너 뮤직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샌드박스 내에서 뮤지컬 테마파크와 이 콘서트장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싸이월드라고 하니까 정말 싸이월드가 몇 수 앞을 내다본 건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네, 이제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존 레전드나 스눕독 같은 사람들도 NFT 시장에 들어왔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세븐이라는 이제 가수가 NFT를 내서 이제 완판을 며칠 전에 시켰죠. 이런 것처럼 많은 유명인들이 이 NFT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중에 본인의 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도 NFT와 음악을 섞어서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음악 NFT까지 글로벌 코인 동향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